김호중을 살리려다 이동국의 상황이 걱정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김호중 소속사에 함께한 이동국 선수가 굉장히 우려된다. 왜냐하면 김호중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소속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이동국 씨 얘기가 나오느냐? 이 폐업 발표를 한 날 작가로 데뷔한 이동국 선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국 선수가 이 소속사 폐업 발표가 있었던 날 책을 출간해가지고 서울 중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또 했고 기자 간담회에서 남다른 각오를 밝혔는데 정작 소속사 측이 김호중 하나를 살리겠다고 임직원 전원 사퇴 결정이라는 웃지 못할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동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 김호중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소속사는요 이동국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빗발해주고 말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이유가 이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사인데요. 김호중 비난 속 공연 강행한 이유가 있었다. 미리 받았던 돈만 무려 125억 원이었다. 충격적인 금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난 속에서도 공연을 강행했던 이유가 미리 받은 돈이 125억 원이었었대요. 와, 이제 의중이 다 드러납니다. 가수 김호중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답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에 존재했었다. 27일 JTBC는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2022년 말 94억 원이었던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6억대로 곤두박질 쳤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이 무려 60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에는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걸로 보이는 선수금만 125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본 세무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래서 김호중이 계속하여 콘서트를 하고 수익이 계속하여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2023년도에 돈도 그만큼 많이 썼을 것이다. 100억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줄 회사 재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이것이 김호중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연에 오른 이유였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18일, 19일에도 창원에서 콘서트를 강행했고 23일 서울 공연도 김호중은 24일 공연까지 강행하려고 했지만 구속영장 실질검사로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일날 갑자기 임직원 모두가 퇴사하고 대표회사를 변경하고 소속 아티스트는 전부 다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냥 폐업과 다를 바 없다란 얘기입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돈을 거의 90억 가까이 썼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썼나 봤더니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다가 돈을 썼길래 무려 30억이나 그리고 한 회사에 투자한 돈이 무려 어떻습니까? 60억 원이다. 90억 원의 출처가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반응들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선수금으로 125억 원을 땡겨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16억밖에 남지 않은 회사 상황에서 선수금을 125억 원을 받았으니까 쓴 돈이 많았을 거랍니다. 무려 100억이나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 줄 수 있는 회사 재정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퇴사하고 폐업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이 선수금 125억 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김호중 본인과 김호중을 함께 데리고 있었던 친척형인 소속사 대표 이들 모두의 채무로 잡히게 됩니다. 125억 원이면요 우리가 개인 회생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삭감해주고 나머지 돈을 갚아라 또는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재산 없다 파산해야겠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렇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오로지 김호중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125억 원 전부 다 어떻게든 갚아내야 할 겁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는요, 결국 김호중 한 명을 살리려다 폐업 수순을 밟게 된 이유가 바로 저 선수금 125억 원과 이때까지 출처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사용된 수많은 금액들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김광규 배우도 손호준 배우도 다 날려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여줬고요. 결국 김호중 씨와 함께 동석했었던 개그맨, 래퍼에 대한 정책까지 하나둘 지금 추적되고 있습니다. 허경환도 아니고요. 슬리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참 선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함께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개그맨과 래퍼로 알려진 사람이 허경환과 슬리피보다 한참 선배들이었던 걸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본인이 사건 당일 유명 개그맨 A와 래퍼 B와 함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그맨 허경환과 래퍼 슬리피가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다라는 의혹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사건 당일날 무엇 했는지에 대한 사진을 막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했죠. 한 관계자는요, 김호중과 동석자들이 1차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모였고 2차로 이동하여 식사를 함께 했고 3차로 강남 소재 템프로 술집 여성 접객부들이 나오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에 개그맨 A씨는 2차까지, 래퍼 B씨는 3차 끝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그맨은 이 템프로까지는 가지 않았고 래퍼는 템프로까지 함께 갔던 거죠. 특히 래퍼 B씨는 음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 참석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개그맨 A씨가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굉장히 유력하게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개그맨 A씨의 정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인조 가수 그룹이다. 라디오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연예인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래퍼 B씨는요, 유명 예능에 많이 출연한 경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그맨 A씨와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래퍼 B씨의 소속사는요, 회사 측에 전달된 바가 없다. 아티스트 본인에게 직접 확인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언론사에서는요, 개그맨 A씨와 래퍼 B씨가 누군지 어느 정도 특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중분들의 판단처럼 혹시 이 연예인 아니야? 혹시 이 개그맨 아니야? 이런 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마 경찰 조사에 의해서 조만간 이들의 정체까지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 김호중 본인에 대한 음주 사실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언을 하지 않으면 함께 저런 유흥주점이라던가 음주운전을 어느 정도 방조했다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이들조차 어떻습니까? 앞으로 방송 활동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한 명으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치면 그만 아니냐? 이거 혐의 입증하기 어렵다. 혐의 적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겠습니까? 특히나 김호중 사건과 함께하여 사법방해죄까지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이라고 이름만 검색해봐도요, 정말 많은 기사가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최근 가수 김호중의 사건이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으며 사법 처리의 과정만 놓고 본다면 그가 가진 명성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든 이 방조, 은폐, 심각한 문제점들 앞으로 사법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이 음주운전이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이 김호중 본인이 한 증거인멸, 도피, 은폐, 굉장히 무거운 중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측정 거부를 했을 경우 사법방해죄까지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경찰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입증을 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가 괜히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음주운전 자숙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김호중이 금방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 슈퍼주니어의 강인이라는 가수가 이 5년 정도 활동하고 나서 15년 동안 자숙을 했는데 슬쩍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태가 너무나 심각한데 실제로 김호중 본인을 응원하는 팬덤에서는 지금 곧 돌아오지 않겠냐, 벌써 복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교도소로 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사태가 난리인데 이 음주운전 벌였던 강인을 감쌌다라고 하여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인이라는 가수에게 동료 가수 이특이 15년 정도 자숙했으면 좀 봐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동료 결혼식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건 이 강인이라는 가수 역시 당시 현장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래, 이 정도 자숙했으면 된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김호중 사태는요, 권상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이 소환한 14년 전 사고 내용이 재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년 전 배우 권상우의 교통사고 사례가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있었다. 권상우 때도 약식으로 넘겼던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때 이 김호중 소속사 사장이 똑같은 방법을 하려다가 망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당시 권상우 본인도 청담동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했고 경찰이 추격했는데 당황했던 권상우가 인근 아파트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그럼에도 권상우는 계속 운전을 했고 뒤쫓아오는 경찰차와 2차 사고까지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권상우는 웨딩홀 시설물과 충돌했고 차를 버리고 도보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도피를 했죠. 권상우의 매니저는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자수를 했고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매니저는 권상우의 운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출석을 요구했지만 권상우 본인은 지방에 내려 있다라면서 출석을 뒤로 미뤘고 결국 권상우의 음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김호중과 소속사가 똑같은 행동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이 의혹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태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찌됐건 김호중 본인이 경찰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지금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치소를 통하여 교도소로 가기에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이유 있는 자신감, 김호중 혐의별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 지금 찬반 여론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호중 씨가 구속된 이상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이 된다 파와 아니다,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라는 반대파, 양쪽의 의견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중분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굉장히 이유 있는 자신감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자들과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판사가 질책했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일관된 동석자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자, 동석자의 진술이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 사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자신 있어 보인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수사본부장은 거짓말 탐지기조차 필요 없다고 했는데 혹여 김호중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다. 경찰의 자신감, 근거가 없어 보이진 않는다. 4가지 혐의를 적시하여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막내 직원에게 대리자수를 요구한 정황을 두고 엄청난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CCTV 영상과 여러 동석자,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했다.
경찰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출 때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혐의를 입증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불안할 때. 그래서 지금 의견들도 대중들 사이에서 양쪽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판에서 일부 참작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왜냐,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이때까지 많은 증거를 인멸했었던 김호중 본인에게 절대 호의롭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확보한 증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뺑소니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 수차례 보도했다시피 CCTV 영상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는 CCTV 영상 등 충분히 진술들과 합쳐서 음주운전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CCTV나 동석자의 진술이 집에서 차를 탈 때 비틀거리는 거, 유흥업소 내부, 외부에서 비틀거리는 영상 등 너무나 많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해요. 자, 결국 김호중 본인은요, 소속사마저 해체 수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더 심각함을 야기하고 있느냐? 한순간에 75억 원을 날릴 판이다.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 음주 논란에 카카오 엔터 측에서는요,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폐업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난감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엔터 측에서는 음원 유통 등의 협력을 위해 생각엔터테인먼트에 75억 원을 들여서 지분 10%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만약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을 하게 되면 투자금을 온전히 회수할 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트 준비 중이라면서 생각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는 아예 날아가 버린 상태입니다. 아예 홈페이지를 삭제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폐업을 하게 되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투자금을 날리기 때문에 75억 원, 10%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사실 이 75억 원을 들였던 지분이 작년 기준 시장 가치가 83억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이 범죄 행위와 이것을 감추기 위해 했던 추가 범죄 행위들이 결국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마저도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불과 28억 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소속사의 총 자산 290억 중에 부채 빚만 173억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총 자본이 117억 원이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75억 원을 들였다라고 따지면 결국 남는 금액은 이 117억에서 75억 빼면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뭐 한 60억 정도 될까요? 60억도 되지 않겠네요. 한 3, 4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그냥 뻥튀기만 되어 있는 소속사였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고 결정적으로 75억 원이나 투자했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김호중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 사례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김호중을 모방해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50대, 음주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대전 서구에서 아파트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경찰이 확보하고 자백을 받았지만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힘들 전망이라고 해요. 김호중 씨랑 비슷하게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에 38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경황이 없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또 있어요. 김호중 사건의 악영향, 음주운전 바꿔치기 정황에 2명 모두 구속영장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냈어요. 충북 진천군에서 매장으로 차가 박힌 겁니다. 이거 100% 음주운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포함됐습니다. 20대 여성과 남자친구 20대에게 음주운전 범인 도피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을 했다고 해요. 사고를 내고 지금 이 여자친구가 아마 사고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남자친구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 A씨가 술을 먹은 정황이 CCTV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김호중 씨의 사건을 모방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술 마시고 운전했으면 냅다 차 버려버리고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술을 원샷 하면 된다. 술 한 병 원샷 하면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황당한 얘기가 쏟아집니다. 김호중 본인의 모교 전 교장이요. 전도 유망한 가수를 이렇게 매장시킬 수가 있나. 이런 글을 남겨서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천예고 전 교장 A씨가요. 김호중 본인이 구속되기 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호중이에게 가혹한 여론몰이가 너무나 안타깝다. 힘없는 가수의 잘못은 용납하면서 중재인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도 유망한 가수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현재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어 세상의 비판이란 비판은 다 먹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은 인정합니다. 중재인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게 관대해서는 안 되죠.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재인 정치인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넘어가 줬다라고 해서 힘없다라고 표현하는 가수는 그럼 관대해야 합니까? 범죄자에게는요, 등급과 순위가 없습니다. 그냥 범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힘이 있어서 피해간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단죄하지 못했다고 해서 가수를 단죄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한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호중 모교에서는 운영되고 있었던 트바로티의 집, 비판의 목소리에도 철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김호중 본인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한가 싶기도 해요. 전 교장은 김호중을 옹호하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바로 김호중이 졸업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인데요. 이 트바로티 집이 바로 이겁니다. 뭐 사실 대단한 설치물은 아닌데 여기에 김호중 본인의 사진들과 뭐 업적들이 담겨 있는 김호중 모교에 있는 작은 정자 같은 거예요. 팬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소리길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거 폐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폐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방범죄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 김천시 홈페이지에는요. 여기에 대한 요청, 댓글, 본물 터지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분들의 눈에는요. 김호중을 지지하는 팬들과 뭐 저런 전 교장, 저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못되었다. 이것은 명확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제대로 된 소신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리길 철거하라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김호중 퇴출, KBS 청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연 금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출연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징역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을 어떤 방송사가 과연 부르려고 할까요? 급기야 이러한 일까지 나옵니다. 자식 같았던 김호중에게 피소를 당했다. 팬덤들의 공격에 식당 폐업까지 당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재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제기한 286명 중에 무명 시절 활동 근거지인 경남 진주에서 그의 밥을 해주며 뒷바라지를 해줬던 일명 진주 이모라고 불리우던 김모 씨까지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호중 본인을 응원했던 이모님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팬덤의 공격까지 함께 되며 가게 문까지 닫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전 소속사에서 작은 매니저라고 불리웠던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의 주방장이셨다고 해요. 미스터트롯 출전 전에 식당에 딸린 방에서 3년 가까이 기거했고
김호중 본인은 몇 끼니는 물론 간식까지 챙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터트롯 입상 이후 김호중은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과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분쟁이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모라는 분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호중아 이모다 라면서 카페에 수차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가 불쌍하고 안쓰럽다 라면서 서울 가서 만나자 인터뷰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 본인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김호중을 챙겨왔던 김 씨가 자식에게 전하는 심정으로 카페에 쓴 글은 결코 김호중을 모욕하고자 쓴 글이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평소에도 김 씨를 이모라 부르며 잘 따르고 아주 돈독하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니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김호중 본인의 극성 팬들은요, 커뮤니티에서 식당 가서 클레임, 벌레가 나왔다, 머리카락이 나왔다, 별의별 내용을 공유했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가게는 문을 닫게 됐다라고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소당한 사람들 대부분이요,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출전 전부터 자기 돈을 써가며 그를 응원했던 사람들이고 밤낮으로 응원했던 사람들이 김호중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돌아서자 그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단독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김호중 측 아이폰 잠금 해제 경찰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에서 김호중 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자막에 오타가 너무 많이 나서 김호중 씨의 씨자를 빼고 그냥 김호중 소속사 대표 이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단독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김호중은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겁니다. 경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거죠. 분명히 사생활적인 면이 있어서 압수됐었던 아이폰 세대 전부 다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자신의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할 계획인 것이다. 아이폰 세대를 확보했지만 잠금을 풀지 못했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김 씨 측은 경찰의 잠금 해제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전할 것으로 파악이 됐다. 다만 아직은 협조에 나서진 않았다고 합니다. 27일 날까지도 김 씨의 아이폰 잠금은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하지만 조사에 의하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분명히 제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사생활적인 면을 제외하고서는 충분히 이런 수사 증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유추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경찰은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중 혐의를 입증할 마지막 카드, 바로 위드마크다. 경찰 입장에선 위험 운전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시간이나 잠적한 탓에 정상적인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이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 김호중 혐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충분히 판단할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김호중의 진술 내용과 같이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관련자 진술에 차이가 있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본부장은요, 이 위험운전치상죄, 말도 어려운 이 죄목이 자주 적용되는 혐의는 아니라고 해요.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혐의는 특정 수준의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냐 안 했냐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실제 음주 여부와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여 적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특히나 이 경찰 측에선 김호중과 동석했던 유명 연예인 2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관계자 진술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여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실제로 거짓말 탐지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 이건 굉장한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짓말 탐지 조사가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 중에 하나라고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검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김호중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말한 것에 따르면 결국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의 내용과 같이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에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를 섞은 폭탄주 한 잔에서 두 잔 또는 소주 3-4잔을 마셨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현재 최소 3병 이상을 마셨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김호중의 이 혐의 입증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은폐 조작을 일삼던 김호중 소속사 임직원 전원 사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와, 놀랍죠? 결국요, 김호중 소속사 자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폐업이 뭡니까? 사업을 접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김호중의 사태가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보니까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서 입장 발표를 했어요. 대표이사 변경 및 소속사 전원 퇴사를 결정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 저희 소속사는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폐업 가능성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해나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불어서 폐업의 가능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 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모든 협력사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왜냐하면 김호중만이 아니라 소속사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모 씨 증거 우려, 인멸 우려가 있어서 전부 다 구속됐잖아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유치장에서 지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소속사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원퇴사랑 대표를 변경하고 나아가서는 사업 지속 여부도 검토한다라는 건 폐업 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 이거 손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막대할 겁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김호중 씨가 위약금이라던가 여러 광고주들, 또 계약되어 있는 협력사,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사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많은 배상금 또는 소송에 의한 배상금, 나아가서는 김호중 씨가 이제 징역형이 확정이 될 경우 최소 1, 2년 이상은 활동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김호중 소속사 입장에서 이거 징역형이 안 나온다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뭐 2년, 3년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니겠다 싶다면 이런 입장 발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건 최대치긴 하지만 최소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김호중의 소속사는 몇 년 동안 김호중 본인이 나와서 활동을 못 하는데 이거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약금과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다가 파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참 정의 구현이 이렇게까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도 책임감도 없다. 구속된 김호중의 소속사 폐업도 논란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논란을 맡고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남은 배우, 말단 직원들은 어쩌라고 전원 사퇴를 하는 것일까? 소속 가수의 잘못으로 인해 폐업 수순을 밟겠다라는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사퇴에는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아이돌 그룹, 배우 손호준, 가수 한영, 개그맨 허경환, 셰프 정호영, 이동국 선수 뭐 등등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규모가 큰 기획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수 한 명의 잘못으로 임직원 전원 사퇴를 결정하고 폐업까지 생각한다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본인들은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모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없이 전속계약 종료시켜 줄게 라고 했지만 사실 소속 연예인들은요 졸지에 다른 소속사를 급히 찾아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배우 손호준 씨와 소속되어 있었던 많은 연예인들은요 김호중 사태로 인해 괜히 신뢰감까지도 깨져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던 직원들은 무슨 죄냐? 하루아침에 김호중 개인의 잘못이 임원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죄를 뒤집었을 위기까지 겪을 정도였던 사원들은요. 이 사태에 책임을 지며 전원 퇴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속 가수의 잘못으로 인해 생계가 줄줄이 딸려있는 직원들까지도 퇴사를 해야 하고 심지어 소속 연예인들까지 이게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김호중 본인이 주말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유치장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 굉장히 불안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하루아침에 공연 한 번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며 공연을 보러 와줬던 스타였는데 갑자기 징역형으로 몇 년 이상 흔히 말하는 깜빵, 교도소행을 하게 된다. 온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거 모든 것이 김호중 본인의 선택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 할 필요 없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 이런 발표까지 지금 내놓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김호중 소속사 결국 전원 퇴사에 폐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연예인들은요, 굉장한 피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제2, 제3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분들, 시청자분들만이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연예계 방송가에서도 이 김호중과 소속사의 행보는요, 최악으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수사 본격화, 음주운전, 증거인멸 추가에 주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조사가 이제 월요일을 기점으로 하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증거인멸 죄목까지 추가할지에 대하여 주목이 된다.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치장에 입건된 이 김호중 씨 24일날 입감됐으니까 이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쏟아진 질문은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경찰 협조를 약속했는데 왜 비밀번호를 함구하냐? 그러자 아직 조사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말을 했단 말이죠. 소주 3병 마셨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거냐라는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예고되어 왔는데 주어진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았죠.
이제 7일 정도 지나면은 검찰로 넘겨지게 됩니다. 경찰에게 남은 시간은요, 약 7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고 뒤늦게 실토를 했지만 사고 당일에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